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 TV 소장 김운동입니다. 지난번에는 얼죽신이라는 주제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호명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분양권 전매라는 표현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 전매 시장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시세보다 좀 싸게 사는 방면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고, 최근에 우리 신검단 중앙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분양권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하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분양권 전매, 분양권 거래, 분양권 매매 용어가 되게 다양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비슷한 의미의 용어입니다. 사실 전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권 거래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요. 매매는 거래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 계약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를 완공하기 전에 분양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대파는 것으로 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전매라는 말 자체는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판다는 의미로 미등기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라 현재는 거의 분양권 전매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소장님, 그 분양권 전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고요. 매도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분양가의 10%에서 20% 순위 계약금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도자분들은 그러면 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팔까요? 매도자분들은 분양권 전매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대출 실행에 대한 부담,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 투자 목적으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추가 자금 투입을 하지 않고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아주 유익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자금 투자 부담 없이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급매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주 시점이 종료되는 분양권 매물이 사라지면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에 맞춰 상승 조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매도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과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청약할 때 대개는 안전마진이 얼마냐라고 생각하며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지도 괜찮다면 청약 당시 경쟁률도 높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청약 시 경쟁력이 없던 단지들이나 미분양이 되었던 곳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의 단점도 있을까요? 앞서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더 저렴한 거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또 자체적인 가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KB 시세, 실거래가 같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분양권 전매는 KB 시세도 없고 실거래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분양권 시세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는 저희 같은 부동산에 와셔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하셔서 시세와 분위기를 여쭤보시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다른 지역 부동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세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그 아파트는 분양권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마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모든 아파트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아요. 분양권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투기에 대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분양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투기 과열지구, 조성대항지역, 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하는, 그리고 분양했던 수도권 청약지는 전매 제한 3년, 그 외에는 1년, 6개월 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해당 아파트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 공고문에 보면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해당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예전에 저 청약할 때는 5년 전매 제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나 봐요. 그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매 제한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마 21년도 부동산 폭등했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수도권이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등으로 묶이고 전매 제한 기준이 강화되었을 텐데요. 그때는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도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진정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22년 9월에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고 23년 4월에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준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완화된 기준을 기존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해 주면서 전매 제한으로 분양거래가 불가능했던 곳이 가능해진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검단 신도시에서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3년 전에 22년과 23년 초에 분양했던 것들입니다. 그때는 전매 제한 5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년으로 바뀌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도에 표시된 아파트들은 현재 입주를 하고 있거나 아직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파란색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단지들이고요. 가능하고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 공공택지 지역에 있으므로 전부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청약 공고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공고일, 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분양계약일 등이 있는데요. 전매 제한이 3년이라고 하는 시작점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즉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도래된 날이 입주기간 전이거나 입주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입주 예정일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 앞서 보신 지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 1차는 집주 지정인 기간을 60일, 힐스테이트는 90일을 줬습니다. 법정 최소 입주 지정 기간은 60일인데요. 대부분 힐스테이트처럼 시행사 재량으로 이렇게 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 기간을 60일로 했으면 입주 지정 기간 마지막 날이 3월 30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매 시작일이 더 늦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시행사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90일을 늘려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면 이편한성 웰카운티가 26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작일은 26년 10월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이편항 세상 웰카운티도 입주 지정 기간을 90일로 해서 26년 7월 30일부터 26년 10월 30일로 해준다면 힐스테이트처럼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소장님, 표를 자세히 보니까요. 힐스테이트는 전매 시작일이 4월 20일, 입주 지정 기간이 4월 30일까지면 11일밖에 여유가 없는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당 표를 보면 법적으로 4월 20일 이후부터 전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이후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은데 뭐 대출도 알아보고 이사 준비도 하려면 실제로 10일 내에 정상적으로 입주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당장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연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전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느 정도 조건 협의를 마친 후에 전매 가능 기간이 되면 정계약서로 법적 절차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시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고 알선, 즉 우리 부동산 중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전매 가능 기간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서 매도 물건 접수와 매수 의향서에 대한 접수는 각각 받고는 있지만 물건에 대한 홍보와 알선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와 알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매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험단신도시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야 할지 고민되시다면 저희 홍익부동산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분양권 물건을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검단 중앙역 주변 힐스테이트와 제풍 1차가 분양권 전매가 되고 있고 곧 제풍 2차도 4월 달부터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라 역세권의 매물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해도 내가 준 물건이 네이버에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시스템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물건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추후 전매 제한이 풀려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표를 보니까요. 대부분 3년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랑 입주 기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분양권 전매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건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분양권 전매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행사가 매수자에 대한 분양권 승계 절차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절차는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계약 협의 과정이 있겠습니다. 가격 및 중도금을 승계할 건지 상환할 건지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요. 잔금 일정 자금 계획 그런 내용을 협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는 전매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을 이제 매수자, 매도자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전달을 하고 전매 계약 잔금일에 명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중도금 대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날 날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중도금 대출은행에 약속을 하고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통상 이제 하루에 아침에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또는 이제 상환 확인서를 들고 명의 변경을 하게 되죠. 이때는 시행사가 지정한 장소에 와서 매수자, 매도자가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매 계약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분양권 전매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그렇지만 전매 절차가 끝났지만 분양 잔금과 입주 절차가 남아 있겠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자기 자금보다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이제 매수자가 은행에서 받은 걸로 중도금 승계를 한 경우는 중도 대출을 상환을 하고요. 잔금을 시행사에 납부를 하면서 이제 분양 잔금과 입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등기는 이제 뭐 60일 내에 치게 되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점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도금 수채 대출이 안 되고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잔금 날짜가 촉박하거나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뭐 오늘 승계해주고 내일 상환되고 그런 것을 번거로워서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승계를.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금으로 먼저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중도금 대출도 상환하고 시행사의 잔금까지 동시에 다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하루아침에 다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동산에 물어보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루에 분양 대출을 가지고 중도금 상환도 할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유익한 팁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곳은 복등기 매매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예, 복등기 매매요. 이것도 설명을 하면 내용은 좀 길어지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복등기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복등기 자체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것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분양권 상태로 거래를 못하는 아파트에서 복등기를 하게 되면 전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부동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갓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복등기 매매보다는 등기 후 매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법률 취지에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 전매나 복등기 매매나 전매 제한 기간 때문에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거래들이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께서도 어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님들도 이런 입주장 시장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서 취급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입주장이라고 부르나요? 예. 중개업소에서 쓰는 용어인데 가끔 뉴스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주로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매매, 전월세 등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당분간 입주 예정인 곳들도 많고 교통 여건도 개선되기 때문에 수요도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거래들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직접 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자분들 또 자금이 이제 급히 필요하신 분들, 분양권 거래를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또는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자금 계획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런 검단 신도시 홍익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